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7월의 마지막 주간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다소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FOMC 금리 인상 결정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금리 인상 부분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그 여부까지도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이 시장의 변곡점이 되어줄 수 있을지 우리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로 의해서 좀 약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이 시각 기준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31% 상승하면서 261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잡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4,437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 여전히 강력합니다. 2,653억 원, 1,695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이 하락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0.63% 하락하면서 92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여전히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각 279억 원, 822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담아냅니다. 1,244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월요일 시장부터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별화 장세가 좀 강력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그렇다면 업종의 선택, 이 섹터의 선택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이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 경기 전망치, 특히나 반도체 8월의 전망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집중하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아까 전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도 플러스로 다 버티고 있네요. 자, 근데 코스닥 종목들이 아침부터 아까 거의 1,400개였죠? 지금도 1,348개 하락인데 일단 비정상입니다. 왜 비정상인지는 제가 오늘은 아니고 한 이틀 뒤에 제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비정상적인 시장은 계속 돼 왔었는데 극심한 차별화장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극심한 차별화장이에요. 극심한 차별화장이고 움직이는 애들은 아침에서는 별거 없었어요. 거의 다 떨어지고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1, 2% 올라가는 거 말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포스코엠텍, 포스코퓨처엠 이런 애들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는 지금은 삼성전자도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어쨌든 지수가 플러스로 버티고 있는 중인데 자 한번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별 이상 없어요. 차트를 봤을 때서는 무너지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 안을 들여보면은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그러면 2차 전지가 강한 거냐? 아니요. 2차 전지 다른 섹터들은 다 빠져요. 안 움직입니다. 과거에 2차 전지 뭐 움직이면 뭐도 움직이고 전기차도 움직이고 전기차 부품도 다 폭등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그냥 일부 종목들만 쏠려가지고 걔네들만 뭐 쇼커버링 얘기도 있고 그쪽으로 뭐 수급이 그쪽으로만 몰리게 되니까 그쪽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증권가에서도 이거 설명이 안 된다. 뭐 에코프로부터 해갖고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미 벌써 기대 이익이라든 이런 거 이미 넘어갔는데도 계속 올라간다. 그럼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돈으로 들이밀면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예를 들어 뭐 만수르 같은 사람 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돈 다 넣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갖다 넣으면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고점에서 누군가는 물릴 거고 언제가 고점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걸로 지금 증권가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가더라도 자 다시 지수로 보면은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낙폭과되는 종목들은 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순환매도 돌아요. 원래 주식이 과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극심해서 그렇긴 한데 과거에서도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하이닉스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 안 가고. 그때 또 극심한 차별화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풀려요. 나중에는. 그때 그렇게 잘 갔던 그때가 아마 2016년도, 2017년도였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던 사람들은 소외를 받았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소외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징글징글하다 그러지.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LNF, 뭐 지금 이제 움직이는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애들만 움직이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뭐가 움직였냐면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주에다가 이제 의료 AI라 그래서 의료 기기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들도 의료 AI로 막 급등했는데 오늘은 어떠냐면 다 빠져요. 오늘은 다 빠집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애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도 아까 약보합에서 지금 플러스 3%로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는 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뭐 퓨처엠 뭐 이런 애들만 움직였었는데 아침에는 LNF 이런 애들만 움직였는데 뭐 지금도 뭐 약간 그런 시기죠. 지금도 그런 시기긴 한데 전날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오늘은 힘을 못 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극심한 차별화장이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끝나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강하다가 아니고 2차 전지 일부에 돈이 쏠려 몰리는 그런 애들만 강하다. 시가총액이 큰 걔네들만 지금 강하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포스코 그룹주들,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 뭐 요런 일부 애들만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눌림목 조정을 받아야 이제 다른 쪽으로 쏠려갈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대로 양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미국 시장이 자 미국 시장으로 가보면 자 미국 시장이 전날 뭐 크게 빠지거나 뭐 변동성이 크거나 얘네들도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다우존스는 0.01%.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은 약간 빠졌는데 얘네들이 빠지는 이유는 나스닥 100에 대한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메타 실적 발표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26일 이제 FOMC 그거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얘네들도 방향성을 갖다 주겠죠. 그럼 얘네들이 방향성을 가져다 줄 때에서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겠지만 조정을 받고 반등을 주든 걔네들이 반등을 주든 얘네들이 방향성을 가져다 주면 그때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너무 차별화 장세로 2차 전지 일부만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순환매로 그래서 결국은 IT 부품주 쪽으로의 순환매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죽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꺾여야 IT주들이 꺾일 텐데 아직 안 꺾였습니다. 아직 안 꺾였어요.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꺾이면 어쩔 수 없어요. IT도 더 조정받습니다. 근데 아직 삼성전자가 살아있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최근에 며칠 동안 눌림목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갔다가 눌림목 조정받고 21선, 61선 지지라인인데 찍었으니까 미국에서 리밸런싱 이슈 끝나고 FOMC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금리 인상 그거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는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은 지금 웬만한 종목들 많이 지금 최근에 빠졌으니까 그리고 전날 IT주들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저께 많이 움직였었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오늘 3, 4%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AI, 의료 AI 관련주들도 전날 폭등했었습니다. 어제 전일.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 시황대에서 지금 의료 AI 관련주들이 폭등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변동성이 심할 거고 연속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연속성은 안 나옵니다. 물론 아직 차트가 걔네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도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어쨌든 시장이 지금 뭐 무너지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을 줬었던 뭐 이런 애들도 하이닉스도 아직 이렇게 업종의 대표주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IT 부품주들도 죽은 건 아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도 아침 대비 아침에 막 2, 3% 막 흔들렸다가 지금 플러스 난 애들도 있고요. 뭐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반도체 장비주인데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있을 FOMC까지 이슈가 끝나야지만 종목들이 좀 정상적으로 좀 제자리를 찾으러 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면서 어쨌든 오늘 시장은 코스닥 종목들 1,300개, 1,400개가 폭락을 하는 좀 비정상적인 이런 시장에서는 투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무너지거나 뭐 폭락을 하거나 그러면 투매를 하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미국 시장이 갑자기 막 10%가 빠져가지고 뭐 나스닥이 막 3,000포인트가 빠지기랍니까? 아니면 지금 뭐 니케이 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뭐 일본 지수가 만약에 오늘 올라가기만 하네. 오늘 만약에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한 7%에서 8% 정도 빠져가지고 폭락 나와서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손절하고 가야죠.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한 15% 정도 깨져 있다. 그럼 던지면 돼요. 왜? 만약에 일본 시장이 오늘 7%, 8% 박살나가지고 급락하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 하방으로 밑으로 내려 찍는다는 얘기고 그럼 뭔가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다 급락 쏟아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 해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눈치를 안 본다고 그랬죠. 뭐 한국 시장 빠진다고 일본 시장이 빠지겠습니까? 한국 시장 빠진다고 뭐 미국 시장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안 빠지겠다라는 거를 일본 시장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비정상적이더라도 투매를 하지 마셔라. 투매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비정상적인지는 일부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뭐 일단 미국에 대한 이슈가 끝나고 나서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반등 장세가 나올 때까지 잘 참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차별화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IT 부품주들의 순환매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좀 눌림목을 줄 때 매매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 볼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심택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역시나 IT 부품주인 심택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확인을 해봤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처럼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흔들릴 때에서는 안전한 종목이 필요한데요. 일단 안전해 보이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고 만약에 시장이 여의치 않아서 급락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던 갑자기 일본 시장이 지금은 1.4%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일본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일본 시장이 마이너스 7% 폭락을 한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10% 가까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반토막이 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인데 이거는 떨어질 때 얘기인 거고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는 그 폭이 작단 말이에요. 반면에 심택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이면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인공지능이 됐든 그다음에 AI죠. 인공지능 AI가 됐든 뭐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뭐 그냥 뭐 디램 반도체가 됐든 이 반도체들이 움직일 때에서는 PCB 관련주들이 항상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서는 엔비디아 납품을 한다라는 이수페타시스가 585%나 올라간 이유도 그런 이슈로 물론 심택도 그렇게 엮이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엮이지 않더라도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걸 꼽을 수 있는 기판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택이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어렵고 그러니까 LNF, 에코프로 없고 포스코 홀딩스 없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에서 살까 이 고민하겠죠. 물론 지금 투기장이니까
극심한 차별화장. 들어가면은 먹을 수 있지만 하필이면 들어가는 자리가 고점이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전한 종목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것 중에서 조정받을 때 사라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한 번, 두 번 정도 심택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가격이 안 돌아와서 뭐 못 샀지만 그렇죠? 가격이 안 돌아와서 안 사줬지만 오늘도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애들이 안전합니다. 일단은 수급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왜 이런 차트가 안전한지 시간이 지나 보면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심택이 더 잘 움직이는구나를 나중에서 결과적으로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심택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럴 때는 더 안전한 종목을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심택은 특히나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어서 이럴 때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LB세미콘 8,78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1.48%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테스는 22,000원의 지점에서 2.7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저희가 수요일에 원익 IPS 33,000원에 공략을 해봤는데 5%가 넘는 5.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에 확인해본 테스는 2.49% 수익률을 만들어냈고요. 저희가 금요일부터 오늘의 표적 종목인 심택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4,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지만 오늘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06.5%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이자 지난주 금요일 날 표적 종목이었던 심택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심택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전일날에도 34,00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가격이 안 들어왔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따가도 가격 전략 드릴 텐데 오늘 뭐 IT주들이 폭등한 날도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가 뭐 강보와 뭐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플러스가 조금 나긴 하는데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2차 전지가 아침에서부터 일부 종목들만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이는 애들만 움직이다가 지금도 강하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가 16%,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11%,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스틸리온 각각 한 6%씩 이제 이쪽 애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갈 게 아니라면 조금 소강 상태가 되거나 조금 주춤거리면은 뭐 제약주가 뭐 셀트리온이 전날에도 한번 움직인 적이 있으니까 뭐 제약주가 움직이든 자동차가 움직이든 조선주가 움직이든 IT가 움직이든 뭐가 움직이긴 할 텐데 삼성전자를 빼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심택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움직이는 차트는 아니에요. 딱 봐도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이쪽에 있는 이렇게 생겨 먹은 애들의 IT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양봉을 뻗어야 되는데 물론 일부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이녹스 첨단 소재, 레이저 셀, 플러스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조정을 받으면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싸게 공략을 하세요. 어차피 오늘 사봤자 오늘 안 움직입니다. 일단은 뭐 25일 날에 25일 날, 26일 날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때 반응을 하겠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자,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차별화장애이기 때문에 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얘를 죽이면 극심한 차별화장애 고점에 떠 있는 애들이 다 같이 죽을 겁니다. 얘는 2차 전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죽게 되면 그러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도 포스코 홀딩스서부터 이쪽 애들 매도하게 될 텐데 얘네들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극심한 차별화. 떠 있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거나 버티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0,000원에서 12,000원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난 상태에서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비싸니까 못 사는 경우가 될 거고. 하여튼 그런 지금 차별화 장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죽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그냥 현상만 보면 돼요. 이게 죽나 안 죽나. 죽으면 종목들이 일단은 다 쏟아진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움직이는구나 보시면 되는데 아마 차별화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예상으로는 60일선을 끌어당겨 올린 다음에 지지하고 다시 반등 주고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중에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예상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스페타시스. 이것도 극심한 차별화장애 봐봐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지금. 지금 떨어져 있는 지금 화장품, 제약주 난리예요, 지금. 뭐 2차 전지만 조금 저렇게 움직여서 그렇지 2차 전지 빼고 나머지들 섹터들 보면은 다 이게 아니고 다 밑으로 다 급락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게임주, 엔터주 다 지금 급락하고 떨어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떨어지죠. 시장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차별화장.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얘가 PCB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텍도 죽을 수가 없는 거고.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부터 해갖고 이녹스 첨단 소재 다 PCB 관련주들. 자, 다음은 TSE. 자, 이거 다 표역 종목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인데 뭘 봐야 되냐면 추세가 죽냐 안 죽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스페타시스도 이렇게 많이 떠 있다가 추세를 죽이려면 강력하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TSA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이쪽으로 떨어지면 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버티죠. 뭐 하려고? 다시 여기도 힘 모아서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모양만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원익QNC도 18.8%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눌리고 61선 끌어당기고 지지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일로 죽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이제 기로에 있는데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죽을 거였으면 다른 애들은 더 무너졌을 텐데 버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고 자, 다음은 이제 심텍 6월 22일 날에 드렸던 심텍입니다. 그때는 좀 가격이 좀 쌌기 때문에 그때는 32,95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15.9%가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고 얘도 우상향. 그러니까 좀 전에 다 보여드렸던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우상향을 가지고 있고 거래가 이게 듬성전 실리면서 있던 애들 이런 애들이 그냥 안전한 애들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다 넘어갈 거예요. 다 이런 애들이. 어쨌든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자, 넷패스. 자, 넷패스도 최근에 드렸던 종목인데 지난달에 드리고 나서 물려 있다가 수익이 났어요. 갑자기 IT주들이 갑자기 반등을 주면서 수익이 15.9% 났으면 잘난 거죠, 얘도. 그리고 나서 지금 장 빠진다고 흔들린다고 뭐 장은 안 빠지는데 차별화장 나온다고 IT주들이 흔들리면서 지금 빠져 있는데 21선, 61선 이제 찍었으니까 얘 혼자 스스로 움직이면서 급등하지는 못하고 삼성전자가 일단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오늘 플러스가 조금 납니다. 이거는 안 돼요. 더 세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처럼만 움직여주면 뭐 그냥 백방 움직일 텐데 어쨌든 지금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5.9%를 더 상회하는 수익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얘도 차트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무상향 이게 깨져야 죽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SF의 반도체 7월 11일 날 드렸던 SF 반도체도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훨훨 날아다닐 텐데 날아가기 전에 흔들릴 거라고 얘기했고 흔들렸죠. 근데 크게는 안 빠지네요. 이제는 요까지 5,000원까지 밀릴까봐 좀 걱정했던 종목인데 이제 잘 버티는 거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겁나서 많이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들을 잘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조만간에 IT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렇게 멀리 남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정받을 만큼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IT주들이 지난주 막 IT 움직일 때 막 다 급등하면서 움직였잖아요. 바닥했던 예를 들어서 뭐 넷패스 같은 경우가 뭐 마이너스 5%인가 6%인가 찍었다가 플러스 15.9% 올라갔다는 얘기는 20%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20%가 확 올라올 수 있으려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오고 삼성전기가 움직이면서 IT의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 되는데 지금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의 주가를 지금 일부러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하면서. 근데 이게 재조정. 리밸런싱이 단계 아니고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비중이 커지니까 얘네들이 비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움직이겠죠. 일단 덩치가 좀 작아지게 되면 좀 움직이기 좀 편하니까. 그럼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도 올라갈 거고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은 바로 사면 됩니다. 갑자기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 급등을 한다, 강해진다. 그럼 바로 사면 되죠, 뭐. 지금은 그냥 어떻게 싸게 살 건가. 지난주도 전략을 똑같이 드렸죠. 강한 종목, 심택 같은 애들, 뭐 LB세미콘, 뭐 원익 IPS 뭐 등등의 강했던 종목들을 어떻게 싸게 살 건가를 고민을 하라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때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심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심택은요 쫓아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이쁜 모양은 나오고 있는데 21선 라인에서 전날까지는 34,000원을 얘기해드렸죠. 근데 34,000원은 들어오면 좋을 텐데 만약에 오늘 밤에 리밸런싱 이슈 끝났는데 미국 시장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FOMC 시장에서 흔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안 빠지면은 또 못 사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쫓아가지는 말고요. 오늘 저점 라인인 34,500원 정도 이 정도로 밀리면 사볼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저점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저점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가격에서 막 쫓아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만약 미국 시장이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3만 원도 내려가요. 3만 원 내려가면 여기서 한 3, 4% 빠집니다. 미국 시장이 빠졌을 때 얘기인데 안 빠지면 34,500원이고 36,000원에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일본인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은 오늘은 안 빠지겠구나 정도는 예상을 하고 최대한 저점 매수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물려도 이런 식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심택을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이수페타시스 PCB 관련주가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차트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우상향을 그리면서 수급이 좋아서 그래요. 수급이 좋아서. 여기 보면 기관들이 계속 사죠.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사들어오는 종목들은 그냥 싸게만 잘 사놓으면 이게 보험처럼 그렇게 사고를 안 쳐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1조나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정받을 때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근데 IT주들이 본격적으로 바닥을 치면 그냥 사야 되고 그때 시그널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가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도 사야 돼요. 36,000원이 됐든 37,000원이 됐든 그때 쫓아가서 사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를 노리면서 34,500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더 싸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막 쫓아가지는 아직은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IT 섹터에서 이런 섹터들로 가지고 있으면 물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심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심택 매수가로는 3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요, 급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주변 상황 잘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미국 시장의 지수 변화 잘 고려해 보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매수가는 23,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 올 상반기부터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역시나 힘을 받아주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네요. 2.31%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좀 낮게 진입을 하셔서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으로 좀 기다리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항공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대한항공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오는데 시장이 비정상적이라서 다른 애들도 대부분 다 빠져요. 빠지는데 대한항공 근데 최근까지도 잘 강하게 움직였었으니까. 근데 다른 항공주들은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다른 항공주를 보면 이제 TA항공도 볼게요. TA항공. 얘는 한 달 동안 계속 빠지는 흐름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에어부산. 얘도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못 올라가고 있고 빠지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제주항공은 얘도 뭐 거의 한 달 동안 좀 빠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좀 강했던 흐름이고, 나머지 항공주들은 아시아나항공은 거의 2달 가까이 빠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다 약해요. 대한항공만 좀 강했던 건데, 자, 강했던 종목이 눌림목을 줄 수 있죠, 당연히. 매수 가격은 좀 낮게 샀으니까 23,000원대 샀으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올라왔으니까. 다른 항공주들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얘 혼자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21선이 지지하고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절반을 파는 이유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수급이 좋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수급이 좋으니까 21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다른 항공주들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주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니까 얘도 21선이 깨져서 조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절반 조정받으면 24,000원까지 밀리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24,000원까지 밀려도 저는 항공주를 뭐 올해 또 여름이 됐고 또 이제 해외여행 또 수요도 있을 거고 이제 여행 시즌이 됐으니까 뭐 이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버텨도 돼요. 대신에 24,000원까지 빠지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24,000원까지 빠지는 거 저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절반 정도만 팔아뒀다가 조정 시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21선 깨지기 전에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 수급이 좋습니다. 이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지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절반 정도 지금 좀 덜어내시면서 수익 실현을 해보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매수가는 5만 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게임 관련주들 영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도 좋지 않다라고 장기적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매수가에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위메이드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게임주들이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위메이드도 차트를 딱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그러니까 왜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면, 과거에는 그래도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이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낙폭과에 따른 순환매로 어느 정도 쫓아는 가거나 할 텐데,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제약주도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뭐 엔터주들도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죠. 뭐 많아요. 하여튼간 에이스토리서부터 해가지고 뭐 뉴, 뭐 위지역 스튜디오, 이게 다 이제 게임주들 아니고 이제 엔터주들인데, 차트가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이 이게 극심한 차별화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생각인 거고, 10년 전, 뭐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죠. 많이 빠지면 올라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 극심한 차별화장이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더 갈지를 모르니까. 매수 가격이 5만 원 상태면은 이것도 많이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4%. 다른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나려면 NC소프트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펄어비스, 그다음에 뭐 넥슨 게임, 뭐 등등 많잖아요. 게임주들이. 뭐 카카오 게임주도 있고 M 게임도 있고. 근데 지금 NC소프트도 계속 땅굴 파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땅굴을 계속 파고 있으니까 다른 게임주들도 계속 땅굴 파고 내려가는 게 그게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으로 볼 때에서는 비정상인데 대장주가 땅굴로 들어가니까 나머지도 다 땅굴로 계속 내려가는 건데, 이게 바로 극심한 차별화장. 그래서 지금은 극심한 차별화장에서 이렇게 밑으로 계속 쏠려 내려가는 주식을 조심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안 올라와요. 이게 벌써 지금 올해 내내 그래요. 올해 내내. 그래서 NC소프트도 그렇고 펄어비스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머리를 들었는데 얘만 그렇고,
뭐 넥슨 게임즈 뭐 이런 애들부터 해서 뭐 아프리카 TV, 뭐 넵튠,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그렇게 생겨 있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비정상적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메이드도 이게 지금 정상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게임즈들도 이렇게 생긴 애들이 워낙 많아서 얘도 어쩔 수 없이 못 간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가능성은 뭐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얘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42,000원, 45,000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상담을 받으면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게임주들이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뭐 갑자기 NC소프트라든지 뭐 M게임이라든지 뭐 카카오게임즈라든지 갑자기 얘네들이 급등세가 나와가지고 이런 애들 막 폭등을 한다 갑자기 막 게임즈에서 뭔가 호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NC소프트부터 뭐 카카오게임즈, 뭐 넵튠, 뭐 웹젠 이런 애들이 막 급등이 나와서 폭등을 하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때는 폭등한다는 얘기는 뭐 5% 올라가는 거 말고 20%, 25% 다들 폭등을 하면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점점 침몰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을 줄 때 일단 비중을 줄여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계속 침몰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위메이드는 한 45,000원 왔을 때 다시 상담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심텍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4,500원 잡아주셨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34,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서 이 매수가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15% 상승하면서 2,61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까지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3%대에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12%대 강세를 보이면서 이 LG화학을 제치고 이렇게 5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계속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이 시각 기준으로 0.67% 하락하면서 9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단단하게 코스닥을 지켜주고 있다. 그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85%, 에코프로 0.17%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LNF도 5%대 상승세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면서 1시간 27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떤 부분을 가장 특징 있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극심한 차별화장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좀 비정상적이었고 오늘도 비정상적인데 뭐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건 없으니까 또 버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비정상에서 또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FOMC가 끝나야 돼요. 26일 FOMC에서 그게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앞뒤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실적 발표도 있고 빅테크 기업이 실적 발표도 있고 오늘 있을 리밸런싱 이슈도 있으니까 26일 정도가 끝나게 되면 웬만한 중요한 것들이 이번 달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종목들이 그래도 비정상에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는
그래서 IT주들이 거기에서 어떤 자리를 좀 잡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은 종목들이 가는 것들만 좀 가죠. 그래서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뭐 포스코 홀딩스 계속 올라가요. 이거 시가총액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46조짜리 종목이 전날도 11% 가까이가 올라가고 오늘도 장중에서 14% 가까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쪽 애들이랑 그 다음에 또 강하게 움직이는 쪽들이, 자, LNF도 최근에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고, 얘도 시가총액이 9조 7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아침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아침에서는 1%대 있다가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고 최근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 일주일 만에 45% 올라갔거든요. 자, 예전에 이런 거를 그때도 이제 현대제철,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종목이었는데 불꽃 시세라 그래서 과거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판에서 이렇게 시세를 올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한번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불꽃 시세라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막판에서 불꽃처럼 각도를 높이면서 막 급등을 합니다. 옛날에 셀트리온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한미약품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불꽃 시세가 나오면 쫓아가라는 얘기는 당연히 안 합니다. 어쨌든 저 불꽃은 조만간에 뭐 꺼질지 안 꺼질지는 워낙 비정상적이라서 이거는 예측한다라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만 일단 불꽃 시세 같아요. 불꽃 시세 같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만 영위하는 자리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 그러죠. 그리고 전날까지 무슨 종목들이 움직였냐면은 그 의료 AI 관련주 해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솔트룩스도 그렇고 이렇게 솔트룩스 전날도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그러니까 일부들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부 제약주들은 전날 보여드렸던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오늘 제약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전날 급등하고 9% 막 6% 급등했다가 오늘 1, 2% 눌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오히려 고점에 있는 종목은 계속 가니까 뭐 보유자들은 좋겠지만 못 산 사람들은 배가 아플 거고, 바닥에 있는 것들 움직인다 싶어서 잡았더니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그나마 얘네들은 다행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보면은 뭐 제약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쪽 애들은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오늘은 4%, 8% 빠진 애들도 좀 꽤 많이 보이거든요. 3, 4%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차별화 장세에서 종목들 아무거나 막 사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종목들 중에서 좀 대형주 중에서 LG화학, 물론 2차 전지지만 2차 전지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거의 다 쏠려 들어갔죠. 그래서 거의 이제 화학주 섹터이기는 한데, 그래도 2차 전지가 움직이면은 삼성 SDI, LG화학이 제일 안 움직이고 늦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수는 그래도 급락은 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저 2차 전지 일부, 아까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LNF서부터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해서 얘네들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지수가 빠지지 않을까. 요만큼 제가 걱정을 했었었는데, 그 안에서도 대형주들이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 순환하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빠져도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분명히 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라는 얘네들이 주춤거려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쪽 내에서의 순환매, 그러니까 다른 대형주로, 뭐 그게 아니더라도 조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주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얼마든지 순환할 섹터는 많으니까 지수는 뭐 계속 오후장에서도 뭐 이번 주 내에서도 그렇게 급락할 아직 조짐은 보이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이렇게 계속해서 차별화 장세가 강력한데요. 이럴 때는 보다 더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다가올 순환매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갤럭시아 SM입니다. 매수가는 2,4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4%대 낙폭을 보이면서 지금 점점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에서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유하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 엔터주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흔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LNF,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만 움직이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내 종목만 빠지는 것 같고 쟤네들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수익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는 거는 몇 개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거기서 비중이 한 30%도 안 돼요. 거의 70%, 50%에서 70% 되는 종목들은 거의 이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차별화 장세에서는 그래서 매매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저점이 한번 깨졌죠. 매수 가격이 2,400원이면은 차트 모양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는. 그러면 여기를 지지를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저점이 깨졌으니까 얘는 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참으려면 보유한 게 맞고 근데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를 참으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저점으로 깨질 때에서 지난주 목요일쯤에서 비중을 줄였거나 하면 오늘 아침에서부터 잘라내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매매 관점에서 그런 거고요. 지금 뭐 갖고 있다라는 거는 매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가서 많이 빠졌으니까 가져가서 반등을 노리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버티세요. 1,700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어도 지지하고 다시 반등 주면은 2,500원, 뭐 2,700원은 모르겠어요. 2,500원. 워낙 엔터주들이 약세를 보여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물론 많이 빠진 다음에 나중에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들은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한 2,500원 사이로 나중에 반등 주면 지금은 1,700원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고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1,700원을 유지하고 그 지지해주고 반등할 가능성을 좀 확인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는 19,0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이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인데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수익 권역에 진입을 하신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주로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에서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차트가 우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섹터가 있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도 좋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얘는 우상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바닥에서 꽤 올라갔습니다. 그거 빼고는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나 이런 데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뭐 19,000원대도 뭐 싸다는 얘기 못 해요. 그래서 뭐 비싼 자리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돌파하기 전에서도 돌파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이때 당시 조정받을 때서도 얘기했어요. 이거 전고점 돌파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돌파가 된 상태고 지금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건설부터 조선, 뭐 철강, 뭐 증권, 화학, 뭐 테마주들도 무슨 테마 무지하게 많은데 그나마 안전하게 보이는 테마가 이런 IT 부품주 테마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안 죽을 거기 때문에 디램 가격 이제 안정화될 거고 2분기는 끝났고 이제 3분기, 4분기에서 더욱더 좋아질 거다라는 호재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얘는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좋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뭐 게임주 상담 주신 분 안 좋다, 뭐 상담 주신 분 안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걔네들은 우하향으로 꺾인 애들이고 우상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를 고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극심한 차별화장이에요. 가는 것만 갑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도 차트는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 아닙니다. 우상향으로 돼 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 우하향으로 내려 꽂으니까 맨날 부탁해도 안 올라가죠. 근데 포스코홀딩스 안 사지만 맨날 올라가죠. 차트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것만 구분을 해서 보더라도 좋은 차트랑 나쁜 차트가 지금 극심한 차별화장에서 너무 쉽게 갈립니다. 그래서 얘는 정배열이고 우상향이기 때문에 더 가져가세요. 결론은 그 얘기였어요. 더 가져가시고 한 25,000원쯤에서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코스닥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중요한 이슈인 나스닥 리밸런싱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지금 우리 장세, 관망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장세가 다소 강력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차분히 살펴보시다가 조정 시에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